공수처가 행정법원이 인정한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혐의로 윤석열과 손준성을 입건했습니다. 과거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기억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신승남 검찰과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검찰 본연의 직무인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수사를 방해해서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했던 점에서도 꼭 닮았습니다. 동일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훨씬 죄질이 나쁜 직전 총장에 대한 처벌이 과거 총장에 대한 처벌에 비추어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총장과 그 가족, 측근 보호를 위해 검찰 조직을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김웅, 손준성, 권순정 등 전현직 검사는 모르쇠 전략이나 각종 궤변을 통해 법꾸라지식 작태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해 이권과 범행을 습득하는 법비들을 몰아내는 것이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이유입니다. 공수처의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사실에 의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상부의 지시로 작성된 장모 대응 문건이 권순정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장의 장모를 비하하기 위해 정보라인 작성, 공보라인 배포라는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검 작성의 장모 변호 문건이 장모 최은순의 변호인에 전달되어 사적으로 활용되게 한 것도 모자라 여론 조성을 위한 대검의 언론 플레이에도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대응 당시 등장한 것도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그 정점에서 지시한 상부는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총장 시절 자행했던 의혹들은 모두 별개의 사건 같지만 서로 촘촘히 얽혀 있어 검찰권 사유화라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채널A를 통한 검언유착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건을 묻고 권언유착으로 호도하려던 욕망이 결국 고발사주라는 희대의 검찰권 농단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주도하여 정치적 재판으로 만든 사건에 개입하고 싶었던 욕망은 판사 사찰로, 처가를 지키고 싶은 욕망은 장모 대응 문건 및 변호 문건 작성과 배포로 표출된 것입니다. 모두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결국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의 폭주가 이 모든 사건을 초래한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매를 해 이익을 보게 한 혐의입니다. 주가 조작의 선수들은 이미 구속되었으나 핵심 인물인 이정필은 영장 기각 후 도주한 상황입니다.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주가 조작의 실체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이제는 전주 김건희에 대한 조사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도주한 이정필은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도 김건희가 전주라고 확인되었고 윤석열 후보도 자당의 토론회에서 김건희가 이정필에게 주식계좌의 아이디와 주문 권한을 줬다고 자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최은순 간 통정거래 정황처럼 한 장소에서 번갈아 접속하는 동일 IP의 통정거래는 영화 작전에서 표현했듯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도망간 기술자와 그를 활용한 전주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처벌이 마땅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비단주머니 1호라며 소위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새칭 시발단의 선명한 기억에서 보듯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시초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하에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경찰청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댓글을 달았던 것도 소위 보수 정권이 자행한 일입니다. 이처럼 당과 국가기관까지 총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전력을 가진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의 주체였음을 자각하고 그간 우리 공명선거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범죄와 과오부터 반성하고 진심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로지 문재인만 반대하는 윤석열의 선무당시 외교 인식이 위험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반대, 정부 대일 외교 반대, 일본 외무성과 단절된 커뮤니케이션 복원,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사드의 추가 배치 가능성 등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외교적 발언을 행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외교 문제를 준비했고 외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윤석열 후보는 이날 외교 문제마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댔지만 법과 원칙을 초월한 협상력이 요구되는 외교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유감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종전선언 반대와 사드 추가 배치 오는 발언에서 드러난 윤석열 후보의 반평화와 시대착오적 냉전의식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구조의 그림자를 봅니다. 또한 교과서 왜곡, 독도 분쟁, 소부장 보복 외교로 대결적 반환 정서를 장기 집권에 활용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무원칙적 화해 주장은 마치 일본 우익의 주장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으로는 세계 유일 분단국이면서 미, 중 간 긴장관계 속에서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할 우리 외교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가기는커녕 갈등과 대립을 자초해 외교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직결되는 점을 생각하면 총체적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경력 말고는 다른 분야 사회생활이 전무한 그에게 사회, 경제 문제나 역사 인식마저 일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이미 드러나서 별 기대도 없지만 이날 드러낸 외교 문제에 대한 식견은 그가 일국의 대선 후보로서는 도박에 가까울 만큼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가의 보도처럼 내뱉는 법과 원칙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울 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0건에 이르는 허위 이력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급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른바 유지 논문이라는 엉터리 박사 논문과 더불어 김건희 씨는 대학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 등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확인된 내용만 모두 5곳의 대학에 낸 이력서에 경력과 학력 허위 기재로 모두 10건에 달합니다. 전공이 바뀌고 학위가 바뀌고 근무 이력이 없는데 근무했다고 하고 교생은 근무로, 강사는 교사로, 시간 강사는 부교수로, 학교명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제 착오라는 뻔한 거짓 변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는 지난 2010년에서 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소위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과 2012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경찰의 주가 조작 사건 내사는 석연찮게 중단됐고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는 동안 수사가 막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를 옹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가 시급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간다면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흐지부지 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검찰 수사권 박탈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